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 EMA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사실상 삼성 EMA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 테마주와 단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교육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건 반드시 봐야 돼요. 미국장 어떻게 끝났는지.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미국장에서 중요하게 화두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우리나라 중심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미국장을 보면 나스닥이 3%가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이슈들이 뭐 블라블라 해서 나오죠. 근데 이거죠. 협상 타결 소식. 미국 대통령이랑 이란의 의장이랑 협상 타결을 발표하기 전날 MOU를 전자방식으로 서명한 곳으로 전해졌다. 공식 서명은 9일 제네바 스위스에서 열린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경감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화두가 되는 건 뭡니까? 지금 화두가 되는 건 종전이죠. 그럼 종전이 되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죠? 중동 재건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재건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EMA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날 지수 상승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인공지능 칩 관련 종목이 주도했다. 그래서 삼성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이 10 급등하고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반도체 쪽으로는 괜찮겠구나.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구나 라는 걸 일단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별로 반도체 안 좋았는데 그건 이따가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16일 FDA에서 FOMC 회의가 있구나. 미국 이자율을 결정을 하겠구나. 그리고 스페이스X가 첫날에 19% 상승하고 그 다음 날에도 19% 또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틀간 총 상승률이 10%에 달해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스페이스X 관련주들을 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 스페이스X가 매출이 없죠. 오히려 적자죠. 근데 뭐 향후에 흑자가 많이 날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 시총의 2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누가 한번 두들겨 패면 한번 큰 폭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이때 시장은 한번 큰 하락세가 나와줄 수도 있구나.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에 지금 이슈들이 뭐예요? 종전이죠. 종전이 재건으로 이어지는 타이밍. 그리고 반도체 여전히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빅테크 관련주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리스크로 관리해야 될 타이밍. 이렇게 보고 이것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업황을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뭐예요? 중동 재건 쪽으로 방향이 쏠리겠구나. 이건 이제 흐름이 매일매일 드라마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했는지 잠깐만 볼게요. 당연히 좋지. 그럼 직접적으로 중동 재건 시장 관련해서 관련주가 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삼성 EMA를 볼 수 있죠. 삼성 EMA가 어때요? 상승세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재건 때문에 올라간 거니까. 오늘 갭상승이 좀 크게 뜨고 밀리긴 하는데 방향 자체가 상방향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종목은 뭐였을까요? 대우건설. 근데 대우건설은 솔직히 이거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너무 과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거품처럼 올라갔잖아요. 이거 거품처럼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시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대우건설 뺄 수는 없어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처럼 올라갔지만 거품처럼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대우건설이죠. 그래서 대우건설이 오늘 이렇게 거품처럼 올라가는 겁니다. 퍼센트까지 튀어주는 모습 나타나잖아요. 지금 시장의 중심이라고, 화두의 중심이라고. 이해가요? 삼성 EMA 어때요? 삼성 EMA도 오늘 이렇게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재건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고 얘네들이 지금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발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찾으려면 일단 화두는 알겠어. 그러면 이 화두에 있는 관련 종목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항상 시험 답안지는 족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엔 항상 족보가 존재하죠. 이 족보가 어디예요? 이력이란 말이야. 이력. 이게 과거 이력이잖아요. 중동 재건주에 대한 과거 이력들 거기에 관련돼서
주도주로 올라왔었던 녀석들의 목록, 이슈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가지고 열심히 돌려서 여기에서 내가 찾을 종목을 찾아낸다? 어렵지. 안 돌아가잖아 머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사를 해서 요즘에 최근에 나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인공지능 있잖아. 이거 무료거든요. 무료. 제미나이에다가 놓고 돌리는 거야. 대표 종목들 찾아줘 라고 하면 얘가 이제 흐름들을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언제는 뭐가 어쨌고 언제는 또 뭐가 어쨌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이 구체화에 따른 주가 변화를 보니까 4월 초에서 5월 초 사이에서는 히림이라든지 수산 세보틱스 같은 중소형 테마주 중심으로 상승이 짙었으나 이때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거 뭐예요? 수산 세보틱스. 수산 세보틱스 차트 잠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요 앞에서는 엄청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죠. 이런 녀석들이 다시 상승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저런 것들이 이제 상승세가 짙었으나 6월 중순부터 변화가 있었어.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펀드를 검토한다. 이런 뉴스들, MOU 체결했다. 이런 뉴스들.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대우건설, DLELC, 삼성물산, 삼성 E&A 같은 실질적인 수주 능력을 갖춘 대형 건설 엔지니어링사 중심으로 주도권이 옮겨가는 흐름을 보였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보면 그런 느낌 못 받죠. 왜?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시총이 얼마인지 다 모르잖아. 알 수가 없잖아.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런 것들을 다 알죠. 그래서 최근 흐름이 예전에는 완전 순수 테마주. 근데 지금은 실질 구체적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보인다. 처음에 어떠한 이슈가 땅 터질 때는 거기에 맞춘 테마주가 형성이 될 거예요. 중소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게 구체화되면 될수록 여기에서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녀석들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다. 스페이스X 관련해서 스페이스X의 그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중심으로 테마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죠. 최근에 상장 이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아주아이비 투자의 상승세는 잘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 장비를 주독하고 넣는 녀석들, 스피어 같은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이 여기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보이죠? 그 다음에는 봐야죠. 지금 스페이스X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뭐 납품하는 녀석들이 뭐 어쨌네 저쨌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흐름들도 함께 봐야죠. 그리고 누가 아주아이비 투자에 대해서 읽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겹친 현상. 어차피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거고 중동 재건주도 중동을 재건하는 거니까 어차피 종목들은 겹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흐름상 어때요? 중동 재건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이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도 종전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안 다루는 이유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지도 않는 상황이거니와 지금 중동 재건 쪽이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이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가서 그래요. 근데 시장에서 주목을 하면 그때부터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동 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우크라 재건으로 한 번 더 바람이 불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죠. 이럴 때는 메인 트림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성, EMA, 대우건설 이쪽 트림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DLENC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수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지 않았습니까? 8일에 우리나라 대미투자특별법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미투자특별법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온다는 얘기는 원전 르네상스 쪽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건설주 중심으로 가는 녀석들을 보면 뭐예요? 원전 쪽으로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원전 재건 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GS건설 같은 것들. 흐름 자체를 타야 돼요. 우리는 이 시장의 리듬 이거를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뽑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나와 있는 이런 인공지능 같은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차트적인 타이밍을 보는 겁니다. 상방향이구나.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EMA 방향은 상방향이다. 갭상승이 떠고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방향 자체가 상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잡는 건데 그 타이밍조차 이제 차트 공부를 하면서 잡아야겠죠. 근데 난 타이밍 잡는 것도 조금
애널킴의 지도를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팅방에서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어떻게? 단타라고 적어서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제가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 단타죠? 메인은 뭡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내년까지 계속입니다. 똑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원전 쪽 주목을 해봐야 되고, 로봇 쪽 이건 하반기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AI 대전환 시도로 가죠. 그래서 SDS, 삼성 SDS라는 녀석들도 봐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언제 배터리로 튀어줄지 그것도 주목을 해봐야 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격가지로 튀어나오는 게 중동 재건주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분리해서 테마별로 내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그 주목도에 따라서 중요한 순으로 비중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저와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 나갈 겁니다. 당장 오늘 한 푼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꾸준히 벌어갈 수 있는 이 큰 그림, 틀을 짤 줄 아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는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아시겠죠? 자,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